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업 프로 2020 한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기본 및 그리기 도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지난 시간에는 화면 구성의 이해와 그리고 툴바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을 우리가 조작할 때 필요한 마우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죠.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이 트레이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단위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플로팅 시키는 방법, 그리고 좌측 하단에 우리가 명령어를 수행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 도움말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시간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기본 도구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택, 그리고 이제 그 그룹과 컴포넌트, 구성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통, 그 다음에 지우개,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기, 드로잉 도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필 도구, 프리핸드, 그 다음에 사각형, 회전된 사각형,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 그 다음에 다각형, 그 다음에 홀을 그리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홀을 그리는 방식이지만 면을 함께 만들어주는 파이라는 기능도 현재 이 그리기 도구, 이 툴바에 속해 있습니다. 이 그리기 툴바를 우리가 이제 그리기 도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불어서 엔티티 인포라는 요소 정보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구에서 페인트 통, 페인트 도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매트리얼, 우리가 재질에 관련된 트레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업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속해 있는 명령어, 이 도구 상자 안에 속해 있는 명령어 아이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우리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업 2020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스타팅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트 표시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건축 밀리미터라는 것이 기본 템플을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단위라는 여기 도구를 창을 우리가 플로팅 시켜 놨잖아요.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 캐릭터가 있는데 선택을 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기본 도구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있는 도구를 좌측에 있는 수직 툴바에서 여러분들 클릭하셔도 되는데, 보기 편하게 빛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이라는 걸 클릭해서 좀 끌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택 도구죠. 선택 도구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기 있는 직사각형, 단축키는 R입니다, 여러분들. 얘를 이용해서 시작점을 찍고요. 여기 보시면 치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제가 600,6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시작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키보드에 숫자를 600, 쉼표, M자 옆에 쉼표, 콤마 6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도록 할게요. 휠을 돌려서 확대를 하고요. 휠을 꽉 눌러서 관찰 기능으로 약간 위쪽을 바라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밀고 끌기 단축키는 P입니다. 얘를 클릭해서 면 위에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왼쪽 버튼 눌러서 적당한 높이만큼 클릭, 얘도 클릭해서 적당한 높이만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다시 선택 도구로 오게 됩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클릭 방법하고 더블클릭 방법, 그리고 3클릭 방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드래깅하는 방법,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깅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여기 면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원클릭을 하면서도 이렇게 면이나 가장자리 선들을 추가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선택된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빼낼 수도 있다. 그래서 선택 도구가 있는데 Shift 누른 상태, Shift를 눌러주면은 여기 화살표 아이콘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잖아요. 컨트롤만 누르시면 플러스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를 누르시면 마이너스가 표시되잖아요. 컨트롤만 누르시고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선택된 객체들만 이렇게 추가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누르시면 무조건 빼내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여기 빼낸 면을 다시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는 없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Shift만 눌러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hift 기능도 함께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면 또는 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얘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구성 요소 만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쭉 선택을 이렇게 전체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은 왼쪽 버튼으로 3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성 요소 만들기 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정의가 있죠. 정의에다가 예를 들어서 박스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얘가 하나의 구성 요소, 영어로는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로 하나를 묶어줘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하나로 묶여지게 돼요. 얘는 면 따로 선 따로 선택이 되어지잖아요. 얘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묶어지게 됩니다. 얘는 수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면을 선택해서 하나의 면을 선택해서 딜레이트 버튼 누르면 삭제가 되어지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딜레이트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사라져요. 다시 명령, 방금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된 명령을 취소하려면 컨트롤 Z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취소가 되어집니다. 컨트롤 Z도 한번 눌러주시면 한 단계씩 명령어를 취소시키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전 단계로 돌아오게 되고요. 컨트롤 Y 눌러주시면 다시 우리가 뒷단계로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Z와 컨트롤 Y, 여기가 명령 취소와 명령 이전 상태와 명령 복귀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Z와 컨트롤 Y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좀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Y 꼭 알아두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선택하고 딜레이트 눌러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Z에서 다시 살리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구성 요소인데, 이런 구성 요소는 방금 여기서 우리가 면을 이제 따로따로 선택해서 지웠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는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왼쪽 버튼 눌러서 더블 클릭하시면 구성 요소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면을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버튼 누르시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죠. 그죠? 이번에 얘는 위의 면을 이렇게 선택하고 딜레이트 해줄 수가 있겠고, 얘는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해서 얘를 선택하고 딜레이트 눌러서 지우시고 빈 공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묶여져 있는 구성 요소로 묶여져 있는 것을 다시 푸시려면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분해라는 게 있으세요. 분해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의 특성이 사라지게 되고 얘랑 똑같이 면 또는 가장자리가 따로따로 선택이 되어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시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구성 요소 만들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구성 요소 만들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구성 요소 만들기 해서 뭘로 해볼까요? 박스 1 다시 이렇게 주고 만들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뜨죠. 구성 요소가 이미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대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덮어쓰기 되겠죠. 그럼 이런 구성 요소, 아까 박스 1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기본 트레이에 보시면 아웃라이너 있잖아요.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죠. 아웃라이너 여기 있는 아이볼이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숨겼다 보였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렇게 이제
보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숨긴 객체 표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있는데 얘는 나중에 숨겼을 때 다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아이보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 대한 얘기는 아웃라이너 편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 트레이를 추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창이라는 탭에서 기본 트레이에서 아웃라이너라는 거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여기는 재질, 페인트 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웃라이너는 클릭해서 좀 닫아주고요. 사각형 클릭해서 시작점을 찍고요. 동일하게 600, 600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클릭해서 600, 600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도구로 바꾸고요. 현재 우리가 이 객체의 면의 색깔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면은 앞뒷면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밝은 면이 앞면이고요. 어두운 면이 뒷면이에요. 가능한 한 재질은 앞면에다가 밝은 면에다 해주시는 게 좋은데, 현재 같은 경우는 여기 어두운 면이잖아요. 그래서 앞뒷면을 변경해 줄 때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면 반전이라는 걸 해주시면 이렇게 앞뒷면을 우리가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면 반전. 모델링을 할 때, 재질을 부여할 때라든지 모델링을 할 때 어두운 면에다가 어두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해요. 무방한데, 원칙으로는 가능한 한 앞면이 여러분이 보이는 그 시야에 보이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면에다가, 밝은 면에다가 재질을 부여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스케치업 V1A라는 강좌도 있을 텐데, 그때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하얀색 두 개의 면에다가 재질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텐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기본 도구에서 이 페인트 통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B를 입력해 주셔도 얘가 활성화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재질이라는 여기 트레이도 아마 활성화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재질의 트레이에서 여기 보시면 벽돌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벽돌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고품 벽돌 01을 눌러서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품 벽돌 2를 여기 클릭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다시 선택 도구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객체가 여기는 이제 구성요소 되어 있는데, 구성요소가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분해를 하고요. 요 면에다가 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재질을 부여하려면 알파벳 B를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페인트 통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시고 Alt를 누르시면 스포이드가 나타나게 돼요. 마우스 아이콘이 스포이드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Alt키 놓아주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요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다시 Alt 눌러서 스포이드로 아이콘을 변경시켜 주시고 이쪽 벽돌 한번 클릭하고요. 왼쪽 버튼 눌러서 그리고 Alt키 놓아주시고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재질을 흡수시켜서 다른 면에다가 재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모델 안이라는 트레이에 보시면 모델 안이라는 게 얘를 눌러주시면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재질들을 여기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벽돌이 있는데 이쪽 벽돌이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벽돌을 선택하면 여기 미리 보기로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편집 버튼 누르게 되면 재질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색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약간 주색이 노란색이잖아요. 좀 갈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휠이죠. 색상 휠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색깔을 조금 더 음영이라 좀 짙게 연하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색상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가려면 얘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래색으로 옵니다. 그죠? 색상 휠로도 가능하고요. 여기 RGB를 이용해서 RGB의 값을 뭐 180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얘는 130, 1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GB의 컬러나 아니면은 바로 움직여 가지고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가려면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게 또 스포이드 모양의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객체, 모델에 있는 색상과 일치시키는 방법이고 얘는 화면에 어떤 색깔이라도 다 일치시키는 건데 얘를 클릭하게 되시면 스포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색깔에 맞춰서 얘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게 되시면 화면에 있는 객체뿐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배율 아이콘의 회색을 클릭할게요. 하시면 여기 회색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화면에 있는 어떠한 색상도 다 흡수시켜서 얘랑 우리가 오버레이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화면에서 색상 일치 기능이고요. 얘는 모델의 객체의 색상 일치 기능이다. 원래대로 가려면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색상 흘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안티큐 브릭 텍스처 0이라는 JPG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재질 이미지 파일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 파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폴더가 뜨게 돼요. 근데 얘는 이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부여된 재질이기 때문에요. 굳이 근데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편집기,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외부 편집기와 이 재질, 이미지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쓰는 기능이 바로 여기 있는 외부 편집기에서 텍스트 이미지 편집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려면, 죄송합니다. 스페이스바 누를게요. 그리고 선택도 그냥 누를게요. 여기에 창에 가보시면은요,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랑 좀 이제 관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외부 편집기는. 여기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기본 이미지 편집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선택을 눌러서 포토샵 실행 파일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있는 외부 편집기에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텍스처를 편집하는 기능은 창에서 여기 환경 설정에 여기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이 재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이즈를 변경하는 게 있어요. 여기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있는데 현재 2438로 되어 있네요. 얘를 50으로 바꾸면 재질이 더 작아지죠.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수직계의 사이즈도 같이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연동이 돼서 바뀌게 되는데 여기 있는 쇠사슬을 끊어주게 되면은요, 얘가 따로따로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얘는 2000이 되고 얘는 5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의 크기로 가려면은요, 여기 보시면 너비, 높이, 변경, 실행, 취소라는 버튼이 있어요. 좀 마우스를 가져다 대셔야지만 얘가 약간 돌출이 돼 보이는데 얘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래의 재질의 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투명도를 조정해 주시면 약간 투명하게 우리가 조정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색은 뭐냐면은 색을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여기 파란색이 있잖아요. 얘를 좀 주게 되면은 얘가 색이 원래는 얘가 없을 때는 약간 노란색기도 보이게 되죠. 이쪽에 보시면. 그런데 채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더 파란색의 가미가 더 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 재설정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질의 트레이를 이용해서 얘랑 좀 연동을 시켜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재질의 크기라든지 색상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는 얘를 이용한다. 재질 이미지 파일 찾아보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이 재질을 변경하는데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재질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지만 얘를 다시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위치라는 게 있죠. 위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축이 있는데 빨간색 축을 움직여 주시면은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재질을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녹색 핀은 회전을 시키거나, 그죠? 아니면은 가로, 세로로 이렇게 정확하게 가로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전체적인 크기를 우리가 일정 배율로 해서 크기를 크게 늘리거나 줄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은 이런 식으로 기울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원근감을 줄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엔터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되고요. 원래대로 가고 싶으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에 위치 재설정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처 위치 해서 빨간색 핀은 이동, 그 다음에 녹색 핀은 회전과 일정 배율로 축소, 그 다음에 청색 핀은 기울기, 노란색 핀은 원근감, 그리고 엔터 하시고요. 원래대로 돌리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텍스처에서 위치 재설정 해주면 됩니다. 이외에 이제 재질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외부 편집기하고 연동을 시킬 때 그때 제가 재질을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재질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지우개 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사각형 단축키 R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R을 입력해서 시작점 찍고요. 600,600이라고 입력해서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밀고 끌기 버튼, 단축키는 P고요. 면을 클릭해서 방향을 위로 지정한 다음에 600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만 눌러주시면 다시 선택 도구로 오고요. 지우개 도구는 단축키가 E예요. E. 그래서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얘가 활성화가 되고요. 면은 선택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자리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이 가장자리 선과 붙어있던 면까지 삭제가 되죠. 컨트롤 Z 눌러주시고요. 지우개는 이 바깥 부분에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움직여 주시면 지우개가 지나가는 방향의 가장자리 선을 선택해줘서 그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면까지 삭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지우개 다른 기능 좀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업의 지우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은 그냥 이게 가장자리 선을 선택해서 지우는 방법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가장자리 선을 클릭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숨겨주게 돼요. 그죠? 그래서 숨겨진 선은 다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연필 도구 단축키 L이고요. 클릭해서 다시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자, 다시 한번 알파벳 1을 눌러주시고요. 자, Shift는 이 해당 선을 숨겨준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Shift 눌러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숨겨지죠. 여기 보기에서 숨겨진 형상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선으로 좀 보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라인으로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지우개를 클릭하고 이번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보시면 얘가 부드럽게 바뀝니다. 지금 점선이 보이는 이유는 보기에 숨겨진 형상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꺼주시면 이렇게 좀 뭔가 매끄럽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떠요. 그죠? 자, 다시 컨트롤 눌러서 이쪽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클릭해 보면 뭔가 이제 부드러운 어떤 모서리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이제 부드러운 모서리는 아니고요. 약간 페이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를 한번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쭉 움직여 주시면,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막 지우개를 움직여 주시면 그 매끄럽게, 이걸 우리가 매끄럽게 표현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 매끄럽게 표현된 선들을 다시 찾아주고 놓아주시면, 왼쪽 버튼 놓아주시면 얘를 이제 다시 각이지게끔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이 지우개 기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리기 도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리기 해서 얘를 한번 가져와 보시면은 총 10개의 도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라인 도구인데요. 선이죠. 그래서 L이라고 입력하시고 키보드 단축키는 L이에요, 여러분들. L 입력해 주시면 여기 라인 도구가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되어지게 되고요. 시작점을 찍고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축, 뭐 녹색 축, 이렇게 청색 축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축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가고자 할 때는 이렇게 축을 맞춰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지정을 일단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얘를 좀 가지고 올까요? 얘를 좀 가지고 오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뭐 600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600이라고 입력하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라인을 클릭하고요. 시작점 찍고 자 600 입력하고요. 엔터 하시면 600만큼 오고요. 다시 녹색 축으로 맞춰놓고 600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대시고 클릭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이렇게 이제 중간점이라든지 끝점, 중심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우리가 스냅 기능이 자동으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선을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시작점 찍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M자 옆에 있는 꺽쇠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600, 600, 600 엔터 눌러주시면 그리고 ESC 눌러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약간 공중에 떠있는 사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치수라는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클릭해서 뽑아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돌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X방향으로 600, Y방향으로 600, 그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600의 사선을 우리가 좌표값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프리핸드인데요. 프리핸드는 뭐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쭉 그려주시면 자유자재로 이제 라인이 그려지고요. 근처에 와서 왼쪽 버튼 놓아주시면 알아서 닫혀서 이러한 형상의 자유 형상을 우리가 그릴 때 쓰는 게 프리핸드인데 많이 쓰여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그리는 건데요. 단축키는 R이죠. R을 눌러서 시작점 찍고요. 가로, 세로의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0, 6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가로, 세로에 600에 600짜리에 600에 600짜리의 사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번에 이제 사각형을 그릴 때 컨트롤 한번 눌러주시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그 다음에 회전된 직사각형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요. 시작점을 찍고요. 먼저 뭐 Y방향이 됐든 X방향이 됐든 길이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X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지정하시고 600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 하시면 윗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너비하고 각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의 방향을 이렇게 주시고 너비라는 것은 나머지 길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300, 45라고 입력하면 너비가 300이고 각도는 45도라는 뜻이죠. 엔터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300 정도에 45도 정도 되는 이런 회전된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작성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점 찍고 이번에는 길이는 300 그리고 마우스 움직이는데 너비는 뭐 600, 뭐 70도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된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이제 원이죠. 원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두시고 먼저 이제 중심점 찍고요. 반지름을 제가 300 주고 엔터 입력하게 되면 300짜리 원이 그려지죠. 그런데 지금 측면이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각이 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측면이라는 값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원, 단축키는 C예요. 얘가 중심점을 클릭하고 다시 ESC, 다시 원을 클릭할게요. 측면의 값을 24가 아니라 제가 5로 바꿀게요. 5로 바꾸고 엔터. 그리고 나서 중심점 찍고요. 제가 300을 입력해보면 이렇게 오각형, 오면체가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원을 클릭하고요. 측면을 24로 바꾸고 엔터. 그리고 다시 중심 찍어서 300을 주게 되면 24면체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여기 있는 그 다각형도 똑같은 원리예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측면이 뜨는데, 얘는 24가 아니라 기본 6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심점 찍고 동일하게 반경 300 주시면 이렇게 6면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얘도 다각형도 뭐를 할 수 있다? 24면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24 엔터 하고요. 중심점을 찍고 300에 입력하면 원하고 동일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주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밀고 끌기를 이용해서 얘를 클릭해서 올려주시면 원으로 그린 것은 C죠, 단축키가. 얘로 그린 것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처리되는데 면이 얘는 각이지게 올라와요. 다각형으로 그린 것은. 이해되셨죠? 그런데 얘도 어찌 보면은 24면체잖아요. 이 원으로 그린 것도. 근데 얘는 보기에서 숨겨진 형상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선들이, 경계선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매끄럽게 보이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우개 있었잖아요. 알파벳 E. 지우개에서 우리가 매끄럽게 하는 기능이 뭐였죠? 예를 들어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알파벳 E를 눌러서 컨트롤 눌러서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매끄럽게 처리되잖아요.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벳 E를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 여기 부분적으로 얘를 클릭해 주시면 얘만 이제 실선이 되는 거죠. 그죠? 스페이스만 누르고요. 보기에 가서 숨긴 형상 꺼주시면은 여기만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면으로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밀고 끌기를 이용해서 빼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원과 다각형의 차이점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동일하게 여기는 보기에서 숨겨진 형상 표시가 좀 관계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호인데요. 첫 번째 호는 뭐냐면 이 빨간색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중심점을 찍잖아요. 그 다음에 끝점을 찍고 다음에 끝점을 연결하는 호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이 빨간색 점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 각도가 뜨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45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정도의 현의 호를 우리가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두 점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두 점호는 양 끝에 점을 먼저 찍어주고 돌출부 점을 나중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는 A인데요. 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정확하게 해볼까요? 빨간색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해볼게요. 자, 너무 많이 그렸나?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시작점 찍고요. 빨간색 축이 점선으로 보이죠? 그래서 길이 값을 제가 예를 들어서 600 정도 줄게요. 그리고 나서요,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600이죠? 그리고 돌출부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여기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3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출부 300짜리 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있더라 라고 본다면 사각형의 크기를 제가 뭐 100, 100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나서 A가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2.5 클릭하고요.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딱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딱 끊기는 부분이 최적화된 호예요, 여러분들. 최적화되는 호인데 요러다 원래 100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크게 좀 하시고 50 정도 주시고 엔터 치게 되면은 정확한 이렇게 반지름의 호가 만들어집니다.
50 정도 되는 반지름 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치수를 이용해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5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자, 빨강이라는 글자가 좀 왜 적혀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점호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배우셨던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중앙점을 찍고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호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세 점호예요. 뭐냐면 점을 3번 찍는다는 얘기예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우리가 3개의 점을 찍어서 호를 그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비슷하잖아요. 얘, 그죠? 호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호하고 똑같은데 중심점 찍고 끝점과 끝점을 찍잖아요. 호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면도 그려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좀 긴 이야기 나눴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도구 선택과 그 다음에 구성요소, 페인트통, 지우개. 선택은 스페이스 키라고 보면 스페이스 바가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요소는 뭐 크게 뭐 단축키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인트통은 B, 그 다음에 지우개는 E입니다. 그 다음에 선 그리는 거 라인 L, 그 다음에 프리핸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R이죠. 그 다음에 회전된 직사각형, 그 다음에 서클에 원 그리는 거 C, 폴리곤, 그 다음에 호, 그죠?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어서 양 끝점을 찍어서 아니면 각도값을 줘가지고 호를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먼저 찍고 돌주부 값을 줘서 그리는 우리 호 A죠. 그 다음에 세 점을 이어서 그리는 세점호. 그 다음에 호인데 파이, 면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파이 기능. 이 총 10가지 그리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요 얘기 안 했네요. 우리가 요소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원과 관계가 있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걸 할까요? 서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그릴 때 여기 측면값을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려놓은 상태에서 얘 경계선을 가장자리선을 선택하고요. 여기 트레이에 보시면 요소 정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조각이 24로 돼 있잖아요. 반경도 이렇게 나와 있죠. 반경을 제가 97로 되어 있는 거를 150으로 바꾸면 얘가 반지름 값을 조정해 줄 수 있고 24로 되어 있는 거 5로 바꿔주시면 이 상태에서 바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소 정보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를 선택해서 이 트레이에서 요소 정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또 요소 정보가 떠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펼쳐서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소 정보하면 이게 펼쳐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형상의 어떤 측면값이라든지 반지름값 등을 우리가 변경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 가지 긴 얘기 나눴고요. 여기 재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제가 강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에 대한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또 강의를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기본 및 그리기 도구에 관련된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